그럼 폭행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도록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나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많아요. 소송 외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하나 드는 생각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부재 대표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너무 좋아해서 팬심으로 리뷰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3화 영상 한번 보고 리뷰해 볼게요. 네, 첫 장면인데요. 큰아들인지 죽는 모습을 목격하네요. 네, 우영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데 이제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그 자폐인을 맡게 됐어요. 김정호 씨, 김상호 씨가 사망한 날 기억하십니까? 김상호 씨를 왜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자폐인인 피의자가 소통이 이제 안 되죠.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계세요. 그 랩을 하면서 펭수에게 빠져 있는 피의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피의자가 형을 오히려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단서를 찾게 되는 거죠. 혹시 형이 죽으려고 했습니까? 큰아드님이 생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훈이가 그런 짓을 왜 해요? 피의자 가족은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자살을 시도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장변을 하고요. 정명석 변호사가 우영 변호사한테 이 사건을 맡길 때 갈비뼈 앞쪽 골절은 그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발생했다고 쳐도 11개 골절, 뒤쪽 11개 골절은 폭행 아니고선 설명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해치사 혐의가 있어 보이고 최소한 검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소를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영 변호사가 오히려 동생이 형을 구하기 위해서 목에 맸던 끈을 풀고 엉덩이를 잡으면은 뒷부분부터 쓰러지니까 그 과정에서 골절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해치사는 무죄고 폭행은 유죄지만 뭐 집행유예라고 이제 결론 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폭행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도록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형을 구하기 위해서 목을 맨 줄을 끊고 내리려고 하다가 발생한 일이잖아요. 뭐 가슴 부위를 누른 건 어떤 심폐소생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 이제 갈비뼈 골절 부분도 어떤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현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인 경우에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하지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는 무죄가 된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게 만드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왜 정당방위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 긴급피난 이런 것들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거든요. 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익을 주는 범위 안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정말 마지막 보루로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긴급피난으로도 한 번쯤은 구성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 특히 뭐 긴급 피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에 대해서 되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도 정명석 변호사님은 상해치사는 무죄가 되고 폭행은 유죄로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나눠야 될 거 아니냐. 장남이 5할, 차남이 3할, 막내가 2할. 너니 네 명의로 되어 있다고 보상금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형들이 그 동생을 속여서 상속법에 이러한 게 있다. 그래서 네가 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속여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씨가 작성한 그 증여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분문서라고 하는 건 그 당사자들이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의사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이름 다 쓰고 날짜 쓰고 도장까지 찍으면은 이건 당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거기 적혀 있는 어떤 의사 표시가 실제로도 존재하고 그 내용도 있다, 확실하다라고 추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여계약이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해제나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명석 변호사는 처분문서가 얼마나 무서운데 기망 이걸 어떻게 너가 입증을 하려고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나 이 사건 못 맞는다, 애송이는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문서의 이 추정력을 공멸시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반전되죠. 그러니까 그 증여계약을 할 당시의 상황을
이장님이 이제 엿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그래 너희 형들이 뭐 상속법 운운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난 들어서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장님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기망사실을 이제 입증할 계획을 세우죠. 근데 막상 이장님이 법정에 나와서는 뭐 매수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증을 해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이제 증언해주겠다라고 했다가 나 사정이 있어가지고 증언 못하겠어,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미리 뭐 증인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나 아니면은 그러한 증언을 하는 녹음을 따놓고 만약에 증언을 안 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러한 서류로 이제 가름해서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마음이 자주 이제 바뀌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리 대처를 사실은 해놓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입 변호사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를 미리 대처를 이제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놈의 증거.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이씨. 만든다. 이제 우영 변호사가 이제 또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죠. 동그라미가 가족들이 찾아가서 그 증여계약에 있어서 수증자가 되시는 분들로부터 이제 어떤 범죄 행위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요.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범죄 행위를 할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증거가 없다면 내가 증거를 만들겠다 하면서 이 증거를 확보해서 이제 이 소송의 반전을 이제 꾀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사실은 소송에 있어서도 그 소송 안에서 뭐 효과적인 주장 입증을 하면서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소송 외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묘미를 잘 살려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하나 드는 생각이 동그라미 아버지가 이 증여계약을 하면서 뭐 2억 2천? 뭐 엄청 큰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증여로 인해서 현저한 재산상의 변경이 생기고 그것이 자기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사정을 들어서도 뭐 계약 해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또한 재산상의 사정 변경이 있고 그게 또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것까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장 확실한 이제 범죄 행위로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형제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걸로 훈훈한 마무리가 됐어요.